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자, 등기 절차 총론 3장에서 등기 신청 당사자까지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 어디까지 끝났느냐니까, 자, 등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등기를 하게 되면은, 자, 등기 신청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까?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당사자에 관한 문제까지 끝난 거예요, 저번 주에. 자,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능력 문제, 그리고 공동 단독의 문제, 그리고 자, 제3자 문제, 즉 당사자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당사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 당사자가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신청한다면 어떻게 신청하느냐 방법의 문제입니다. 자, 신청하는 방법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청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등기처에 가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겠죠. 자, 방문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도 있을 거다 말입니다. 자, 그럼 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방문 신청은요. 자, 자기 사건이든 대리 신청이든 누구든지 다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사건이든 대리 신청 누구든지 다 가능해요. 근데 전자 신청의 경우는요. 자, 본인 사건입니다. 본인 사건. 자, 본인 사건은요. 누가 신청하느냐? 본인 사건은요. 인만이 됩니다. 인만이 됩니다. 제 자연인, 법인, 외국인 다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법인 사단재단은 안 돼요.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신청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외울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비법인 사단재단의 대표적인 예가 문중이죠. 자, 그럼 문중 같은 경우는요, 문중이 땅 샀단 말입니다. 그럼 문중이 땅 샀을 때는 반드시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지 인터넷으로는 신청 못 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대리 신청합니다. 자, 인터넷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는 거는 누가 신청하느냐? 자, 법무사, 변호사만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변호사가 아는 자는 대리 신청 못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것이 자,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주체. 자, 여기를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를 외워두시고요. 그러면은 방문 신청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누구든지. 그럼 전자 신청은요, 아무나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게 사용자 인정 절차입니다. 사용자 인정 절차고요. 그러면 사용자 인정 절차는요, 전자 신청이기 때문에 나오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전자 신청이기 때문에 나오는 특징이 두 번째가, 자,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할 때는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전자 신청할 때는요, 등기소에 안 간다 말입니다. 안 가기 때문에 공동으로 한 사건에서 공동으로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신청할 때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전자 신청의 특징이 인적인 문제, 그리고 사용자 인정 문제, 승인 문제, 요 세 가지가 일단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자, 거기에 자, 102페이지. 자, 요약지 102페이지 보시면은 자, 거기에 좌측 부분에서 자, 동그라미 2번에서 전자 신청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 정보, 자, 첨부 정보 보내는 방법에 의한 신청 있죠? 요게 전자 신청입니다. 자, 전자 신청에서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은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관한 얘기가 우측에 도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인, 자, 외국인, 법인 다 포함됩니다. 이는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자, 오른쪽 102페이지 상담어 도표에서 3번 보세요. 도표 내에서 3번 보시면은, 자, 비법인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비법인 사단재단, 문중은 인터넷으로 못 합니다. 자, 그리고 대리 신청한단 말입니다. 그럼 대리는 누가 신청하느냐? 법무사, 변호사만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변호사가 아는 자는 대리 신청 못 합니다. 자, 거기 신청인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신청인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신청하려고 그러면 전자 신청하려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죠? 그 판단하는 절차가 자, 니은의 P를 보세요. 사용자 인정 절차가 나옵니다. 자, 사용자 인정을 거쳐야 되는데, 자, 사용자 인정은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사용자 인정 절차는요, 거기에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자, 개인입니다. 개인, 우리와 같은 개인이라면은 사용자 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법무사,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 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법인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전자증명서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개인과 그게 사용자 인정하는 방법의 문제에서 사용자 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가 들어간다. 즉, 사용자 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는 우리와 같은 개인이거나 법무사, 변호사일 때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용자 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법인은 육체가 없잖아요. 사용자 등록번호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전자신청이기 때문에 나오는 특징이, 자,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승인 절차는요, 103페이지 좌측 상단부 D를 보세요. 자, D를 보시면은, 자, 다음의 방법에서 승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승인하는데요. 자, 공동신청의 경우와 대리신청의 경우에 승인해야 됩니다. 자, 공동신청의 경우는 어떻게 승인하느냐니까. 자, 거기, 자, 공동신청의 경우 5줄 내려오세요. 자, 후반부. 승인 대상자로 지정된 상대방이 지정합니다. 승인합니다. 우리가 공동신청의 경우는 즉 권리자, 의무자 같이 가잖아. 그죠? 그럼 권리자, 의무자 중 한 사람이 전자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전자신청할 때 상대방을 지정합니다. 그 상대방이 승인하는데 그 상대방은 어떻게 승인하느냐. 자, 6번째 줄 사용자 인정을 받은 후 공인인증서 정보를 가지고 승인합니다. 반면에 대리신청입니다. 자, 대리신청의 경우는요, 누가 승인하느냐 말입니다. 자, 거기 두 번째 줄 제일 후반부 당사자가 승인합니다. 본인이 승인하는 거예요. 본인이 승인하는데 본인이 승인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즉 사용자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공동신청의 경우는 누가 승인합니까? 상대방. 대리신청할 때는 누가 승인합니까? 본인. 자, 승인 방법의 문제에서 공동신청의 경우라면 상대방은 사용자 인증 거치고 나서 공인인증서 정보가 있어야 돼요. 반면에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은요, 사용자 인증 절차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전자신청의 특징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전자신청할 때, 자, 첨부 서면 중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방문 신청하다, 전자신청하다, 어쨌든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신청을 한다면은 말로 신청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류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요 서류 문제에서 첨부 서류, 요 첨부 정보라 그럽니다. 자, 첨부 정보의 문제에서,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됩니다. 자, 일단은 정보를 가져갈 때, 서류를 가져갈 때, 자, 부동산마다, 사건마다 서류를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서류를 가져갈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원칙은 서류를 가져갈 때,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의 사건마다 하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서류 가지고 여러 개의 사건을 등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 경우가, 자, 103페이지, 자, 우측 하단부. 103페이지 우측 하단부 보시면은, 자, 거기 B를 보세요.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일괄 신청하는 경우가 첫 번째 점,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자, 이게 이른바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의 경우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공매입니다. 공매 동그라미 치시고, 자, 세 번째 점입니다. 경매입니다. 경매 동그라미 치시고, 경매, 공매와 관련되는 등기라 그러면은 일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경매, 공매와 관련되는 등기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웁니다. 원래는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의 사건마다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 공동저당, 그리고 경매, 공매는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떤 서류를 제출할 것이냐 문제가, 자, 서류가 첨부서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원인정서 첨부하는 거고요. 등기필 정보도 첨부하고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면 허가서도 첨부해야 되고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첨부해야 됩니다. 대리권한 정보에서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도인가 매수인의 주민으로 초본 제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감증명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 필증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서류 중에서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등기필 정보하고 등기필 정보 이거 제출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인감 문제, 자, 요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다른 거는 거의 문제 안 됩니다. 그냥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가 20회 이후에, 자, 작년도까지 해서 2번 나왔고요. 여기에 관한 얘기가 1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한 얘기를요,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등기필 정보 문제인데요. 자, 등기필 정보 문제는요, 자, 여러분 책에서, 자, D페이지 넘겨보세요.
104페이지 가보세요. 자, 등기필 정보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등기필 정보는요, 어떤 경우냐, 어떤 거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자, 가령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가령, 자,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합니다. 자, 매매를 하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오겠죠, 그죠? 소유권이, 자, 갑을 의무자라 하고, 을을 권리자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자, 소유권 보전. 자, 여기서부터, 자, 2번, 소유권 이전. 자, 매매을. 자, 이렇게 등기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등기했습니다. 자, 등기를 했습니다. 권리자 기록하는 등기를 했죠? 자, 등기 필정보 나오죠, 그죠? 자, 필정보. 자, 필정보가 나옵니다. 이 필정보는 누구 줍니까? 자, 권리자 을에게 주죠, 그죠? 을에게 필정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현재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과 다시 매매를 합니다. 자, 병이라는 사람과 다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자, 요 노란 색깔 매매에 따른다면은, 을은 의무자입니까? 병은 권리자입니까? 자, 권리자, 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할 사건이죠. 자, 매매를 했으니까, 자,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자, 공동으로 신청할 사건에 대해서 등기소에 직접 출석합니다. 자, 출석한다 칠게요. 자, 직접 출석합니다. 누구와 누가 출석합니까? 을과 병이 출석하겠죠.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을과 병입니다. 그런데 등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출석하는 사람은 요 사람 둘이 오잖아요. 그죠? 자, 요 두 사람이 와 있죠. 자, 두 사람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권리자는 필요 없고요. 자, 현재 출석한 이 사람이 의무자 맞느냐 말입니다. 을이 맞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한 이 사람이 을이 맞는지 의무자가 맞는지 확인이 안 되죠. 물어봐서 될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등기관 입장에서는 의무자로 출석한 이 사람이 진짜 의무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너가 진짜 의무자라면 을이라 그러면은 요 등기를 하고 나서 현재 소유자로서 소유자로 등기하고 나서 받은 필정보가 있을 것이다. 요 필정보를 제출해. 필정보를 제출한다면은 자, 너는 자, 등기부상 소유자 현재 의무자로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등기 필정보는요, 왜 제출하느냐니까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로 신청할 때 의무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제출하는 겁니다. 자, 요게 등기 필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 필정보는요, 자, 노란 색깔 필정보는 제가 처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흰 색깔 필정보 등기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필정보를 만들어 줄 것이냐, 이거는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나중에 다시 합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 지금은요, 등기할 때 의무자라서 출석하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제출하는 게 등기필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필 정보는요, 자, 여러분 요약지 104페이지입니다. 자,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입니다. 필 정보입니다. 자, 등기필 정보란 것은요, 일단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등기하고 나서 받은 필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는요, 누구 거 제출하느냐 말입니다. 등기할 때 누구 것을 제출하느냐니까 의무자 거 제출합니다. 의무자 거. 의무자의 것을 제출합니다. 그럼 의무자 거 제출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각각의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 결정 문제가 있었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는 누굽니까?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의 의무자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 제출하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는 설정해 주는 사람 소유자죠. 그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 제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제출하는데 왜 제출하느냐니까 의무자의 진정성을 위해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의무자의 진정성을 위해 제출하는 그 현재 의무자는 과거의 권리자로 등기한 자죠. 현재 노란 색깔 의무자는 과거의 권리자로 흰 색깔에서 권리자로 등기한 자잖아요. 권리자로 등기하고 나서 받은 필정보를 현재 의무자라서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의무자는요, 현재 의무자는 과거 권리자로 등기하고 나서 받은 필정보가 있겠죠.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자,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분주를 훼손했다, 잊어버렸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제출하는 이유가 의무자 이 사람의 진정성을 위해 제출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로 진정성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 별도의 절차로 진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의무자가 직접 출석하면 됩니다. 직접 출석했을 때는요, 자기가 의무자 맞다는 걸 확인하는 확인조서를 작성합니다. 의무자 본인을 확인하고 나서 등기관이 확인하고 나서 내가 확인했습니다라고 확인조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럼 요거는 직접 출석한다는 얘기는 방문 신청할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맡길 수도 있죠, 그죠? 자, 대리 신청할 때는요, 그 대리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 대리인이, 자, 법무사, 변호사일 때는요, 자,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무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라면요, 그때는 공정받은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잊어버렸을 때 대신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조서 첨부하는 방법과, 그리고 확인서면 첨부하는 방법과, 그리고 공정서면 첨부하는 방법, 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방법으로서 필 정보를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 잊어버렸다고 너무 걱정할 건 없습니다. 요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아닌 한 의무자의 진정성을 확인해서 제출해야 되죠. 그럼 제출합니다. 언제 제출할까요? 그럼 의무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니까 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즉 공동의 경우는 제출해야 됩니다. 공동의 경우,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확인서면이나 공정서면 들어갈 때는 진정성 보장 안 되기 때문에 의무자 인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동신청의 경우는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신청이라면 의무자가 존재하잖아요. 의무자가 존재한다면 진정성 확인해야 되잖아요. 진정성 확인하려면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동신청의 경우 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그러면 제출하지 않는 거는 언제냐 말입니다. 제출하지 않는 거는 언제냐? 제출하지 않는 게 예외다 말입니다. 그럼 제출하지 않는 거는 언제냐라고 하면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자, 의무자의 진정성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임금죄죠. 등기필 정보 제출할 필요가 없죠.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진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결국 단독 신청의 경우죠. 단독 신청하는 경우라면 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정성을 위해서잖아, 그죠? 진정성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별도의 절차에서 보장된 경우라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진정성 보장된 사례는요, 관공서입니다. 관공서가 일방 당사자입니다. 관공서는 믿을만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제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결입니다. 판결은 진정성 보장된 겁니까? 진정성 보장됐으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판결이라 하더라도 의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라 그러면은, 판결을 하더라도 의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다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제출해야 됩니다. 자신이 직접 출석할 때는요, 자신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필 정보에 관한 얘기, 제출 여부에 관한 얘기는 여기 다인데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주로 등기필 정보를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서 주로 나옵니다. 등기필 정보. 등기할 때 필정보를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주로 문제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요, 원칙이 공동일 때는 제출한다. 이걸 잡아두고 단독이거나 그리고 관공서이거나 판결일 때는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판결이라 하더라도 의무자 신청한다 그러면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자, 이쪽에 제출 여부가 주로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요, 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예외. 판결이라면 제출 안 하는 거잖아, 그죠? 제출 안 하는 건데, 자, 판결을 하더라도 제출하는 예외, 여기 주로 답이 되고요. 그리고 필정보는요, 잊어버렸다 그러면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정서면, 요 세 가지 방법으로 대신할 수가 있다. 그리고 확인서면과 공정서면일 때는 인감 제출한다. 요 정도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에 관한 얘기는 마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첨부서면 중에서 인감입니다. 자, 인감 문제인데요. 자, 인감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 근래는 거의 자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인감에 관한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거는요, 거기 출제될 수 있는 주제는 5가지 됩니다. 그런데 거의 나온다 그러면 양쪽 골라서 3번 여기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감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양쪽 골라서 3번만 보겠습니다. 자, 인감 제출하는 경우요,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등기, 의무자입니다. 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누굽니까? 소유자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의무자인 경우는 인감 제출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등기 신청할 때 우리가 권리자 의무자를 결정한단 말입니다. 의무자를 결정했을 때 그 의무자가 소유자다는 조건 주어지면 인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의 가등기 말소합니다. 우리가 가등기 말소할 때 인감 제출하는데요. 그 가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라면 인감 제출해야 됩니다. 반대로 소유권이 아니다 말입니다.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아닌 권리에 관한 가등기는요, 말소한다 하더라도 인감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소할 가등기가 소유권이냐 아니냐 거기를 초점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는요. 등기 신청할 때 일반적인 서면이 아니라 특별한 서면 첨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서면 들어가니까 그 서면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자, 거기, 자, 어쩌고 저쪽에서, 자, 두 번째, 세 번째 줄여보면 확인 서면이나 공정 서면 들어간다 그랬죠? 이거죠. 등기필 정보가 없어가지고 잊어버려서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확인 서면 들어가죠? 대리인이 아닐 때는요, 공정 서면 들어가죠? 이런 서면 들어갈 때 인감같이 첨부한다는 얘기고요. 자, 4번입니다. 자, 우리가 하필 등기할 때, 자,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소유자가 다르다면요, 하필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하필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 권리자의 확인 서면에 들어갑니다. 그 확인 서면 들어갈 때 인감도 같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의 일부의 권리가 설정된 상태에서 분할할 때는요, 그 설정된 권리자의 확인 서면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 확인 서면 같이 들어갈 때 인감도 같이 첨부하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자, 협의 분할 협의.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합니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7번. 자, 동의 승낙을 증명한 서면 들어갈 때 인감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감에 관한 얘기는요, 거기, 자, 인감 첨부하는 경우에 관한 얘기 1번부터 7번까지 주로 문제는 1번에서 나옵니다.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 인감 첨부한다. 자, 거기를 본데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등기를 신청한단 말입니다. 자, 신청할 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자, 누가 신청하느냐, 주체. 자, 그리고 주체. 자, 갈 때 어떤 서류 가져갈 것이냐, 자, 첨부 서류, 첨부 정보의 문제. 자, 요게 문제가 되고요. 그럼 어쨌든 서류를 가지고 얘네들이 간단 말입니다. 가면 이제 등기관에 받겠죠, 그죠? 자, 접수가 되는 겁니다. 자, 접수한 사건은요, 등기해 줄까 말까 판단하죠? 자, 심사를 합니다. 자, 심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각하시키죠? 각하. 자, 문제가 없으면 실행할 거 아니야, 그죠? 자, 실행을 했습니다. 자, 실행하고 완료 후 절차가, 자, 실행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자, 완료 후 절차가 이제, 자,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를, 자, 누구한테 만들어 줄 것인지 작성 문제. 그리고 등기 완료 통지 문제.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접수인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빠른 속도로 갈게요. 자, 접수인데요. 자, 접수는 당일로 접수합니다. 전산 조직에 저장된 데 접수된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107페이지입니다. 자,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 경우 있죠.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자, 거기에 1번 봅니다. 환매 등기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3번은 구분 건물입니다. 어쨌든 구분 건물 됐을 때 표시 등기는 동시에 됩니다. 차이점은 2번은 처음부터 구분 건물 됐을 때 이 얘기고요. 3번은요, 처음에는 비구분 건물이다가 나중에 구분 건물 됐을 때입니다. 그럼 구분 건물 되는 시점이 다를 뿐이지 어쨌든 구분 건물 됐을 때는 동시에 한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신탁 등기는요,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우리가 가처분 등기입니다. 자, 가처분의 목적인 권리 등기를 했을 때
가처분의 목적인 등기를 했을 때 가처분 이후 등기는요 동시에 말소합니다. 그것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요 4번, 5번에 관한 얘기는요 다음에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 주에 이루어질 거니까 그건 다음으로 보고요. 일단은 요 5가지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자 문제는 뭐냐니까 이제 접수했습니다. 자, 심사를 합니다. 자, 심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각하시키죠. 각하시킨다는 거는요 등기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절차를 중단한다는 겁니다. 자, 절차 중단하는데요. 요 중단하는 주체가 등기관이 중단시키면 각하라 그러고요. 당사자가 중단시키면 취하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취하에 관한 문제에서는요. 어떻게 취하하는지 그 방법이 문제됩니다. 자, 취하 방법이 문제인데 이 취하 방법은요. 신청을 어떻게 했느냐 방법과 똑같이 합니다. 취하하는 거는 내 스스로 포기하는 거는요. 내가 신청한 방법과 동일하게 취하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신청했다면 공동으로 취한다. 단독으로 신청하면 단독으로 취한다. 전자 신청한 사건은 전자적으로 취한다. 방문 신청한 사건은 방문 취합니다. 그럼 요거는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취하에 관한 방법을 모르면 신청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만 분석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각하에 관한 문제인데요. 각하는요. 자,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자, 108페이지 가보시면은, 자, 거기에, 자, 각하 사유가 있습니다. 각하 사유가 1호부터 11호까지 11가지가 있는데, 1호, 2호 사유로서 각하했어야 할 등기였다면은, 각하되지 않고 실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효로 보죠. 3호 이하는 실체의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로 보잖아, 그죠? 그러면은 1호, 2호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데 1호는 관할 위반 하나고요. 자, 2호가 사건에 등기할 것이 아닐 때죠. 동그라미 위반. 자, 그 동그라미 위반 사건에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구체적인 내용들이 거기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 해당하는 얘기들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등기 안 되는 것들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거 있죠. 그죠? 부동산의 일부에 소유권 등기 안 되죠. 점유권, 유치권, 질권 등기 안 되죠. 자, 지분에 대한 이용권 등기 안 되죠. 지분만의 보존 안 되죠. 전원을 위한 이행 안 되죠.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안 되죠. 합유 지분 등기 안 되죠. 그리고 구분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못 팔아먹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앞에서 다 나온 것들이니까 그건 다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각하되지 않고 취하되지 않았다면 이제 등기 실행합니다. 자, 실행하는 건 표제부에는요. 사실관계 들어가고 각구에는 소유권 들어가고 을구에는 소유권 200 권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실행했다면 이제 완료했잖아요. 그죠? 자, 완료 후 절차가 자, 거기 등기 양쪽 걸로 1번은 등기필 정보입니다. 자, 등기필 정보 문제인데요. 등기필 정보는요. 자, 거기 109페이지 좌측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등기했을 때 등기필 정보 작성합니다. 그러면은 우측 박스로 가보세요. 자, 109페이지 우측 박스에서는 등기필 정보 작성하는 경우 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자,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요 1번, 2번, 3번은요, 한마디로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등기입니다.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등기를 했을 때 등기필 정보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작성 안 하겠죠? 즉, 표제부 등기라면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하겠죠?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말소 등기할 때 작성 안 하겠죠? 그죠? 자, 그거는 기본적인 개념을 다 잡히고, 자, 하지 않는 경우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등기를 할 때 등기 신청인과 등기부에 기록되는 명의인이 다르면은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합니다. 어떤 등기를 했을 때 권리자 기록하는 경우라면은 권리자 명의인을 기록하는 경우라면 작성하는 게 맞잖아. 그죠? 원래는. 그런데 그 명의인이 신청한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면 작성을 안 합니다. 그 사례가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자, 채권자 대비에 의한 등기입니다. 자, 채권자가 대비 신청했습니다. 신청에는 채권자죠. 등기 실행은 누구 명의로 합니까? 채무자 명의로 실행하잖아요. 그럼 명의인은 채무자로 기록합니다만은 신청인이 채권자 다르잖아요. 작성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등기관의 직권으로 보존 등기합니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면 소유자 기록하죠. 소유자 기록하니까 원래는 작성하는 거입니다만은 직권이니까 신청인이 없잖아요. 작성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한 의무자 신청입니다. 신청은 누가 했어요? 의무자가 했죠.
의무자가 신청했습니다. 자, 명의인은요,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겠죠. 권리자 명의로 기록합니다만은 신청인이 의무자 다르잖아요. 작성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관공서입니다. 자, 관공서는요, 관공서의 경우에는요, 관공서가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관공서가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관공서가 권리자로 등기되죠. 관공서가 권리자로 등기되지만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공서라 그러면은요, 등기필 정보가 위조 변조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작성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등기필 정보 작성 여부가 나오면은, 자, 일단은 권리자 기록하는 등기를 한다면 작성하는 걸 원칙 잡아두고, 권리자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면 작성 안 한다. 그리고 관공서가 권리자라면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한다. 자, 그래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번은요. 자, 등기 완료 통지인데요. 자, 등기 완료 통지는요. 자, 권리 등기든 사실의 등기든 모든 등기 때 등기 완료 통지는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자, 예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뒷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자, 등기 완료 절차에서 자, 양쪽으로 3번은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다면 대장을 소유권 일치시켜야 되죠. 자,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하고, 그리고 양쪽으로 4번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과 이전 등기할 때는 취득세 양도세가 문제가 되죠. 과세자료 제공하고요. 월인정산은 반환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자, 완료 절차가 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번 주에 할 내용이 자, 신청인 누가 신청하느냐, 전자신청 방문 신청에 관한 얘기, 그리고 첨부 정보에 관한 얘기, 그리고 자, 각하에 관한 얘기 중에 29조 2호, 29조, 자, 29조 2호. 자, 요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에 관한 문제하고 주체에 관한 문제, 전자신청에 관한 문제, 자, 여기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니까 자, 그런 것 중심으로 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